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디저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연 매출만 수십억일 만큼 제법 큰 규모랍니다. 애 둘 키우는 아줌마 치고는 제법 능력 있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엔 집에서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던 평범한 전업주부였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고 그러다 남편에게 버림받기까지 했었죠. 그런 제가 확 달라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건 다 어떤 분의 감사한 은혜 덕분인데요. 오늘은 그 사연을 썰밤 구독자님들께만 특별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과 속 시원한 사이다가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남편과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6년간 연애를 했고요. 먼저 졸업한 남편이 취업해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결혼했죠. 그때 주변에선 다들 뜯어 말렸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면 후회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이 제 첫 남자친구라서 다른 남자도 좀 더 만나보라고 충고하던 선배도 있었네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못 말리는 남편 바라기였어요. 남편이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제 눈엔 너무 남자답고 멋져 보였고요. 문과였던 저와 달리 이과였던지라 수학을 잘하는 것도 지적으로 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콩깍지가 씌어도 아주 단단히 씌었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네요. 그토록 원하던 결혼이었기 때문일까요? 신혼생활은 나름 행복했어요. 둘이 함께 한다는 건 달라지지 않았는데 연애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군요. 매일 아침 정성껏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셔츠를 다려주는 것조차 행복했으니 말 다했죠 뭐. 남편도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제게 다정한 구석이 있었어요. 신혼 초엔 제가 요리 실력이 영광이라 밥이며 반찬이 엉망일 때가 많았는데요. 된 밥에 맹탕인 찌개도 묵묵히 제가 한 거라면서 다 먹어줬고요. 주말엔 피곤할 텐데도 따로 시간을 내서 교외로 드라이브도 나가곤 했죠. 여느 부부들이 그렇듯 다툴 때도 있었지만 냉정기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신혼의 즐거움과 설렘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연애를 제법 오래 했으니까요. 하지만 처음에 불같던 열정이 조금씩 사그러들 쯤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듬해에 예쁜 딸까지 생기면서 저희 부부는 본격적인 육아전쟁에 돌입했답니다. 그러면서 전우애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보다 더 진한 어떤 동료랄까? 가족이랄까? 이 끈끈한 정 같은 게 생겼죠. 자연스레 잠자리도 많이 줄었는데요. 처음엔 남편이 더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치만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납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나름 평화롭다면 평화로웠던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돌이켜보면 그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 졸업하고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직해 줄곧 일하고 있었는데요.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서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한 상사와 마찰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겼죠.
그 상사가 일을 영 못하는 사람이라 다른 동료들이 남편을 많이 의지한 모양인데요. 그걸 보고 질투가 났던가 봐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남편이 프로그래밍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라고 했다더군요. 남편도 참다 화가 나서 못하겠다고 대들었고요. 그래도 그 일은 어찌저찌 무마가 됐는데요. 남편 말로는 그 상사가 그 이후로 자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대요. 직원들에게 한턱 쏘겠다고 하면서 남편만 쏙 빼놓고 가거나요. 중요한 상부 지시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유치하게 굴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 원초적인 따돌림이 제일 괴로운 법이잖아요. 그런 일에 면역이 없던 남편은 꽤나 힘들어했고요.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한창 학원비다 뭐다 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였죠. 살고 있던 집도 전세였는데 곧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여러모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 곤란했죠. 저희 시댁이나 친정이나 형편이 빤해서 어디 손 벌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힘들어하는 남편한테 무작정 버티라고 할 순 없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다고 죽상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한테 힘내라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고요. 결국 어느 날 남편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근데 대책 없이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직할 곳을 좀 찾아보면 어때? 나도 벌써 알아봤지. 근데 우리 회사가 업계 최고잖아. 지금 연봉만큼 맞춰주겠다는 곳이 별로 없네. 내가 옮기기엔 경력이 너무 많이 쌓여버리기도 했고. 그럼 어떡해? 뭔가 대안이 있는 거야? 고민해봤는데 말이야.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 뭐? 갑자기 웬 창업? 생전 자영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창업 얘기를 꺼내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꽤나 옛날부터 했던 고민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술술 말하더군요. 당신 내 친구 우지 알지? 걔가 이번에 땡땡동에 카페 차려서 완전 대박났잖아. 관광지 한복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줄을 잇는데 돈을 아주 쓸어 담는단다. 그래서 당신도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거야? 요즘 카페는 맛보단 인테리어랑 마케팅이 중요하거든.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국적인 카페를 하나 차리면 어떨까 싶어. 우리 고모가 한복집 하는 거 알지? 직원들 유니폼도 싹 다 한복으로 맞추고 간식도 아니 일단 알겠는데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 창업은 땅 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야. 나 그만두면 퇴직금 나올 텐데. 그거에 대출 좀 끼면 시내 중심지는 힘들더라도 그 인근엔 하나 작게 낼 수 있을 거야. 퇴직금을 전부 올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자고?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 여보, 나 엄청 계산적이고 철두철미한 사람인 거 알지? 내 인생에 실패란 절대 없어. 내가 퇴사 마음 먹고 그동안 창업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남편은 성공을 호언장담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한 번 마음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오랜 고심 끝에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 마당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바로 회사를 그만뒀고요. 꽤 두둑하게 나온 퇴직금에 약간의 빚을 내 카페를 창업했어요. SNS 마케팅이 필수라고 하기에 오픈 시작부터 돈을 써서 여기저기에 홍보도 하고요. 개업 할인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그 덕인지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나름 장사가 잘 됐어요. 월 1,000 이상은 매출이 나왔으니까요. 남편은 거 보라면서 어깨가 으쓱해졌고요. 저도 한숨 났죠. 이대로만 가면 금세 빚도 다 갚고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장사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군요.
창업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인근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2개가 연달아 들어섰어요. 바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더군요. 가격 경쟁을 해보려고 해도 대기업 상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맛으로 차별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건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디저트 역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업체에 따로 납품받고 있었고요. 발을 동동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남편은 결국 자리에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몰랐는데 남편은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돌발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어려워했죠. 사장인 남편이 그렇게 손을 놔버리니 가게 운영은 점점 엉망이 되어 갔고요. 그나마 몇 없던 단골 손님들도 전부 떨어져 나갔네요.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의 성패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렸는데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라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뒤늦게 카페 경영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자문도 구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닐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카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눈이 트이더라고요. 나름 전통 한옥 컨셉으로 잡은 건 괜찮았는데요. 디저트가 납품받은 떡이나 한과 같은 게 전부라 젊은 친구들이나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없더라고요. 뭔가 특색 있는 우리 카페만의 디저트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때마침 생각난 게 바로 고구마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셔서 재료를 납품받기도 수월했고요. 무엇보다 달콤한 고구마는 남녀노소 대부분 불호 없이 좋아하고 디저트에도 잘 어울렸으니까요. 그때부터 온갖 디저트 책과 강의를 찾아보면서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원래 제가 취미로 베이킹을 좀 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레시피 연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구마를 버렸던지 못해도 1톤 트럭은 가뿐히 넘길 거예요. 박스채로 매일 고구마를 보내주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 정도였네요. 그래도 그런 노력이 결국 빛을 보긴 하더라고요. 특정될까봐 자세하게 얘긴 못하겠지만 제법 특색 있고 맛있는 고구마 디저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거든요. 손님들에게 시식도 돌려봤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바로 디저트 메뉴에 추가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열을 올렸죠. 처음엔 생각만큼 잘 팔리진 않았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에 올리기 좋은 예쁘고 특이한 디저트를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서 일부러 좀 특이하게 디저트를 디자인했거든요. 그게 제대로 먹혔는지 별다른 홍보도 안 했는데 점점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반토막이 났던 매출도 차츰 회복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2배, 3배로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통장에 찍히던 숫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면서부턴 실감이 확 되더군요. 카페 주방에서 10시간 넘게 디저트만 만들며 하루를 다 보냈지만 힘든 줄도 몰랐네요. 그렇게 한 1년을 일하니 빚도 다 갚을 수 있었고요. 나름 적지만 꾸준히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턴 또 다른 욕심이 나더군요. 제가 카페를 도맡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나름 경영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유명한 CEO들 강연이 있으면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가서 직접 듣고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암이 조금씩 늘어가자 나중에 어떻게 해야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을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그쯤 저희 고구마 디저트는 그 지역에서 제법 명물이 돼 있었어요. 매일 카페에선 어마어마한 물량이 팔려나갔고요. 인근 다른 카페나 회사에서도 단체 주문이 줄기차게 쏟아졌죠.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다 보니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딱 맞았죠. 상황이 그러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카페를 접고 디저트 제조에만 힘을 써보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주저하더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잘 될진 모르는 거지. 당장 다음 달에 근처 사거리에 또 새로운 카페 생기는 것 같던데. 카페는 이미 레드오션이야. 사실 디저트 매출만 빼고 보면 오히려 적자잖아. 직원들 인건비나 유지비가 더 많이 들지. 우리 과감하게 카페는 접고 제조 공장 한번 차려보자. 여보, 단체 주문은 물론이고 카페나 기념품 샵에 납품만 잘 되면 지금 버는 돈보다 수십 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이 분야에선 나보다 더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그럼 한번 그렇게 해보든가. 오랜 설득 끝에 마침내 남편은 제 의견을 따라줬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를 접고 교외에 있는 부지를 사들였고요. 거기에 제조 공장을 마련해 고구마 디저트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사람이 그냥 손으로 조금씩 만들던 거랑 기계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건 아예 레시피부터가 달랐어요. 그래서 기껏 완성한 레시피를 일일이 다 테스트해서 수정해야 했고요. 공장 직원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동시에 뼈와 살이 되는 주요 레시피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됐죠. 중간에 못해 먹겠다면서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았네요. 아무래도 알바로 카페 직원들을 쓰던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텨냈어요. 직원들을 카리스마 있게 통솔하기 위해 따로 비싼 돈 주고 경영 전문 과외를 받기도 했죠. 그렇게 노력한 덕분일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저는 고구마 디저트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직원들도 많이 얻었네요. 제 디저트가 워낙 입소문이 나서 그런가 판매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대량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납품받고 싶다는 거래처들 문의가 줄을 이었으니까요. 그냥 카페 하나를 운영해 얻는 수익과 생산 공장이 딸린 한 업체를 운영해 얻는 수익은 차원이 달랐어요. 통장엔 한 달에 억소리 나는 돈이 우습게 꽂혔고요. 세금이니 뭐니 저 혼자 관리하는 게 어려워져 따로 전문 세무사도 고용했죠. 주변에선 다들 성공했다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잃은 건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과의 시간이었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살림과 육아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근 사시는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큰애는 제법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둘째는 툭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을 때렸다. 수업 시간에 자꾸만 교실을 이탈한다 같은 문제 행동 때문에 말이죠. 그런 일이 한 너댓 번 반복되고 나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상담받아볼 것을 권하더군요. 아무래도 ADHD 같다고요. 그 자리에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펄쩍 뛰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정말로 ADHD가 나왔어요. 여느 엄마들이 다 그렇게 했지만 저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아이를 방치해서 아이가 망가졌다는 죄책감도 물론 들었고요. 그때부터 회사 일은 전부 다 남편에게 넘겼어요. 어차피 레시피도 완성됐고 거래처도 안정화됐으니 제가 딱히 더 할 일은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냥 문제 생기지 않게 직원들하고 잘 현상 유지만 해나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옛날처럼 저는 집에서 아이들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요. 남편은 대표로서 부지런히 회사를 이끌어 나갔죠. 다행히 둘째 딸아이는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제가 옆에서 바짝 붙어서 챙기다 보니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처음엔 학교에서 특수반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나중엔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문제없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죠. 정말 어찌나 기쁘던지요. 성공도,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여전히 사업은 순항하고 있겠다. 둘째 딸 상태도 좋아졌겠다. 그쯤에 저는 조금씩 저희 가족에게도 봄날이 찾아오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 그 여느 때보다 차디찬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저 대신 회사 실권을 쥐게 된 남편은 언젠가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디저트 개발에 성공한 뒤로는 뭐든 제 의견을 묻던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제겐 말도 없이 멋대로 거래처를 늘리고요. 제가 반대하던 백화점 식품관 계약도 몰래 성사시켰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걸로 뭐라고 하니까 덜컥 짜증을 내더라고요. 내가 어련히 잘 알아서 했을까봐 그래.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백화점 입점은 내가 하지 말자고 했었잖아.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걔네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잘해봐야 본전치기란 말이야. 이 여자가 뭘 모르네. 백화점 입점은 모든 식품 회사들의 꿈이야. 그걸 뭐 돈 보고 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카페에만 푼돈 받아가면 납품할 거야? 고급화 딱 시켜서 몸값 올려야지. 그랬다간 괜히 이미지만 어정쩡해질 수 있어. 되도 않는 고급화 전략 내세웠다가 망한 회사가 한둘인 줄 알아? 이 여자가 진짜 어디 재수없게 망하니 많이 초를 치고 있어. 당신 직업이 뭔데? 주부잖아. 주부면 주부답게 집에서 밥하고 애들이나 잘 챙겨. 수아 또 상태 나빠져서 병원 들락날락거리게 하지 말고. 고구마로 간식 하나 만들었다고 자기가 뭐 전문가라도 되는 줄 아나. 어디 이래라 저래라 야. 남편의 무시에 참 서럽고 서운했어요. 그걸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요.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남편이 제게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자기가 운영할 땐 다 망해가던 카페를 제가 살리다 못해 수십억 매출의 회사로 성장시켰으니 남자로서 아무래도 좀 많이 기가 죽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친구들도 그걸로 많이 놀렸나 보더라고요. 마누라 덕에 대표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산다고요. 그래도 저도 나름 남편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마누라 때문에 기도 제대로 못 펴고 살았구나 싶어서 걸핏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도 봐줬고요. 백화점 식품관 계약건도 한번 잘 해보라고 응원해줬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배려를 갚진 못할 망정 등 뒤에 칼을 꽂았네요. 바로 외도라는 이름의 칼이었죠.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한동안 연락 않고 지내던 대학교 동기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바로 받아 잘 지내냐고 물어봤는데요. 웬걸?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정아, 너 승우 선배랑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는 거 맞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나랑 남편이야 뭐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내가 실은 주말에 승우 선배를 우연히 백화점에서 봤는데 말이야. 이걸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 알지? 절대 말 꾸며내고 그런 사람 아닌 거.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불안하게. 대체 그 인간을 뭐 어떻게 봤길래 그래? 그게 실은 승우 선배 혼자가 아니었어. 웬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처음엔 넌 줄 알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르는 여자더라.
백화점 명품관에서 둘이 나오면서 서로 얼싸안고 막 스킨십까지 하는데 한눈에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동기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동기는 절대 자기가 알려줬다고 얘기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더군요. 저랑 남편 둘 다 아는 사이인 만큼 많이 곤란한 눈치였어요. 일단 알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애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데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더군요. 손발이 너무 떨려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했고요. 급한 대로 친하게 지내던 큰애 친구 엄마에게 부탁해 애들을 집까지 데려왔고요. 간신히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준 다음 재웠네요. 남편은 그날도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했어요.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한 채였죠. 그동안은 거래처 사람들이나 회사 직원들과 먹는 줄 알았는데 상간녀와 함께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준 동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말로 추궁한다고 남편이 순순히 이실직고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틈에 양복 주머니에 있던 남편 핸드폰을 꺼냈어요. 평생 잠금 같은 건 걸어놓지도 않던 사람인데 웬걸 어느새 패턴 암호가 걸려있더군요. 정해진 모양으로만 쭉 터치해야 잠금이 풀리는 거였죠. 일자로도 해보고 기역자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풀리질 않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깝깝했는데요. 그 순간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어요. 바로 액정 화면을 끈 다음 불빛에 비춰보는 거였죠. 자세히 살펴보니 새까만 화면 위에 일정한 모양으로 반복해서 손자국이 쭉 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평소 핸드폰 화면 닫고 이런 걸 귀찮아서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기에 패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대로 쭉 따라서 그어보니 바로 잠금 화면이 풀리더군요. 일단 바로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부터 확인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더러운 내용이 있든 놀라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대생 1명, 승무원 1명, 술집 여자 1명, 무려 3명을 만나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3 여자 다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들에게 하나같이 명품 선물을 안겨주면서 사랑한다, 난 너밖에 없다, 언제 또 볼 수 있냐 온갖 달콤한 말을 쏟아붓고 있더군요. 애가 둘이나 딸린 남자가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너무나 역겨웠네요. 혹시 만나는 다른 여자가 더 있나 확인해 보려는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을 왜 들고 있어?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두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저를 발견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우물쭈물했는데요. 문득 내가 왜 이래야 하나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죄를 지은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란듯이 내밀면서 말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여기 저장된 여자들 대체 뭐냐고? 아유, 허락도 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추궁에 대답도 않고 버럭 성질부터 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더군요. 저는 저대로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에 꼭 쥔 채로 몸을 웅크렸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거칠게 제 어깨를 잡아 끌면서 뒤로 확 밀어버렸어요. 뒤에 침대가 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대로 골로 갈 뻔했죠.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이젠 폭력까지 쓰는 거야? 당신 미쳤어? 아니, 폭력을 쓰긴 누가 폭력을 썼다고 그래? 당신이 내 핸드폰 안 주려고 난리를 치니까 뒤로 좀 민 거 가지고 사람 모함하지 마. 그럼 당신이 연락한 이 수많은 여자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내 모함이야? 그건... 남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긴 한숨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먼저 꼬신 거 아니야. 그냥 그 여자들이 먼저 나 좋다고 달려든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다? 어쨌든 이 여자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맞다는 거네?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잖아. 바보같이 보이겠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제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뒷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개만도 못한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 그럼 어떡하냐?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사업하는 남자들은 오피스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여자들 많아. 남자들 사회는 원래 적자 생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게 뭔 개소리야. 당신 머리론 이해가 안 돼? 능력 있는 남자는 원래 여자가 많아. 여자들이 이 남자 좀 능력 있다 싶으면 벌떼처럼 달려든다니까? 나 정도 되면 그냥 어디 모임에만 나가도 여자들이 아예 대놓고 꼬시려고 막 몸을 던진다고. 나도 남자인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거절해? 너무 술이 과했거나 일이 힘들었거나 하면 넘어갈 때도 있는 거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랑 우리 애들을 두고 수민이 수아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하지만 자식들 이름을 듣고도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일부 다처제가 합법인 나라도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도 이 낡은 결혼 관습 뜯어 고쳐야 해. 인간의 본능하고는 맞질 않는다고. 뭐? 일부 다처제? 그래서 그년들 다 줄줄이 데리고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 솔직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도 없지.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그걸로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 만나는 걔네들까지 다 평생 책임질 수 있는걸? 내 능력이 되는 한에서 오는 여자는 안 맞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남편은 아직 술이 덜 깬 게 분명했어요. 그러니 일부 다처제지 뭐니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겠죠. 아니, 어쩌면 오히려 술이 덜 깼기 때문에 꽁꽁 감춰두고 있던 쓰레기 같은 진심을 내뱉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따지고 드는 저를 외면한 채 그냥 침대로 가버렸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더군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면서요. 적어도 미안하다는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상식이 통하는 인간끼리나 통하는 얘기더군요. 그날을 기점으로 평온했던 제 인생은 지옥이 됐어요. 코까지 골며 자는 남편 옆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차례 끓어오르는 슬픔과 배신감이 지나고 나니 남는 건 증오뿐이더군요. 이대로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엔 부엌칼이 들려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주방으로 가서 가져온 거였죠. 바로 눈앞에선 남편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남편의 명줄을 끊는 건 너무나 손쉬운 일처럼 보였네요.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고요. 남편의 목줄기를 노리면서 칼을 지켜들었죠. 근데 그 순간 주마등처럼 눈앞으로 아이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죽이는 일쯤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간다 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럼 저희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순식간에 부모를 잃고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건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복수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간신히 이성을 찾고 칼을 주방에 도로 갖다 뒀고요. 날밤을 새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처박을 수 있을까만 골몰했습니다. 이혼이야 당연한 얘기였고요.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남편에게 경영권을 줘버린 제 사업체도 모조리 다 되찾아와야 했죠. 전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양육권이나 친권 문제는 저한테 유리하다는데 문제는 회사였어요. 10년을 넘게 부부로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피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또 사업체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외도를 했어도 절반 가까이는 떼어줘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공은 하나도 없이 제가 다 일군 회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혼하고 나서도 남은 재산으로 여자들이나 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 남편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죠. 그래서 일단 변호사 조언대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면서 다른 방법도 찾기 시작했네요. 우선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다시 회사로 복귀했어요. 남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나가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고 오래된 거래처들과 안부 인사를 나눴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헛웃음을 쳤네요. 당신이 이런다고 이 회사가 당신께 되는 줄 알아? 이 회사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내 거야. 애초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카페 안 차렸으면 지금 이 회사가 존재했을 것 같아? 존재 안 했지. 진작에 쫄딱 망해서 없어졌겠지. 빚만 잔뜩 생겨서 문 닫기 직전이던 카페를 살린 게 누군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가 뭔데? 내가 만든 고구마 디저트 그것 때문인 거 아니야? 아무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디저트 레시피 하나 가지고 되게 유세 부리네. 어쨌든 지금 이 회사 대표는 나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하던 전업주부라고. 법원에서 당신 편을 들어줄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혼 귀책 사유가 있는 건 당신인데? 이거 왜 이래? 나도 다 알아봤거든? 10년 넘게 살았으면 재산은 무조건 분할해야 한다며?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난 이 회사 절대 안 뺏기니까. 그동안 내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쏟아본 수라고 돈이 얼만데 회사 반으로 쪼개지면 다 나 따라온다고 약속했어. 두고 보라고.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거래처 대표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고 똑같은 족속들이었죠. 남자가 일하다 보면 외도쯤은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작자들 말이에요. 여자를 같은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래처를 찾아가 읍소해보고 싶었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 그 거래처를 뚫은 건 난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러웠죠. 레시피에 대한 제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을까 알아도 봤는데요. 몰랐는데 음식 레시피는 따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보호받아야 할 기술이 아닌 일종의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이라나요? 제가 그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더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잖아요.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제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제 운명을 바꿨죠. 저는 그 전화의 주인공을 찾아가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길고 긴 대화를 나눈 끝에 서류 한 장을 작성했죠. 그리고 그 길로 바로 남편을 찾아갔는데요. 그쯤에 남편은 혹시라도 회사 경영권을 빼앗길까 거의 회사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날도 대표실에 혼자 앉아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더군요. 저를 본 남편은 바로 인상부터 찡그렸어요. 뭐야, 당신 또 왔어? 그래봤자 이 회사는 당신 거 안 돼.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고 집에 나가.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이렇게 징글맞게 얼굴 봐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네?
당신 정말 나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기회 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빌면 나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 물론 이혼은 하겠지만 당신에 대한 복수는 그만둬줄 수도 있다고.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던 남자니까요. 나름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건데 남편은 진지하게 생각하긴커녕 코웃음만 치더군요. 유난 좀 떨지 마. 사업하는 남자 부인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남편 바람 안 겪어본 사람이 있는지. 남자들이 사업하려면 술, 여자, 돈 이 세 개는 필수야. 그건 바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근데 당신만 이렇게 유난 아주 상유난을 떨지. 아유, 지긋지긋해. 수아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골칫덩어리에 감정적인가 했더니만 다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급기야 남편은 하나뿐인 딸까지 저와 싸잡아 모욕했어요. 어떻게 애비란 사람이 아픈 딸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그 순간 눈앞이 새빨개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난 분명히 마지막까지 기회 줬어. 근데 그 기회를 뻥 차버린 건 당신이라고. 후회하지 마.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조금 전 만난 은인에게 건네받은 서류였죠.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걸 받아들더군요.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따로 보낼 거야. 이건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계약서지. 제 말에 남편이 흔들리는 눈으로 서류를 읽어내리기 시작했어요. 뻔뻔하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는가 싶더니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더군요.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야? 한 사장이 당신하고만 농장 독점 계약을 하겠다고? 그럼 우리 물건은 어떡해? 당장 연말이라 들어온 주문이 평소보다 배는 넘는데. 제가 개발한 고구마 디저트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고구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벌꿀, 설탕, 계피 등 다양한 부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중 한 가지 재료는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나름 전통 간식이라는 강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전통 농법으로 제조하는 토종 재료를 넣었거든요. 며칠 전 걸려온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농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많은 여자 사장님으로 몰랐는데 자신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달음에 달려가 하소연을 하니 본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된 지가 벌써 30년째야. 한 사장님도요? 몰랐어요. 뭐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겠어. 특히 옛날엔 이혼녀라고 하면 일단 흰눈 뜨고 봤으니까 더 감췄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바람핀 그 새끼인데 말이야. 맞아요. 바람핀 건 남자들인데 왜 여자들이 죄인처럼 살아야 하나 모르겠어요. 그 인간이요 어찌나 뻔뻔한지 아세요?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여자 여러 거느리고 사는 거라면서. 그 능력 키워준 게 누군데?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 제가 다 키운 거. 알지, 내가 왜 몰라. 처음에 우리 농장 찾아와서 제발 거래 좀 하자고 울며 불며 읍소하던 걸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그때 남편 놈은 카페 망했다고 시리에 빠져선 집에서 술만 퍼마신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우리 회사 이렇게 커진데 남편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레시피 개발한 것도 저고요. 전국 곳곳을 돌면서 좋은 재료 수급하고 공장 만들고 거래처 하나하나 찾아가 샘플 돌리며 한 번만 거래해달라고 사정사정했던 것도 저예요. 근데 남편 놈은 도대체 양심이란 게 있긴 한 건지 거래처 사장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선요. 이혼하고 제가 키운 회사 꿀꺽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레시피는 저작권도 없어서 제가 따로 회사를 차려도요. 남편이 그냥 그 레시피 그대로 베껴서 만든 다음 거래처에 계속 납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미 이 바닥에 소문 다 났어. 그러니 내가 자네한테 전화했지. 그 레시피 핵심 재료 생산하는 사람이 누군데? 바로 나 아니야? 내가 알기론 이거 생산하는 농장이 전국에서도 몇 안 될 텐데 특히 우리 농장만큼 질 좋은 놈으로다가 수확하는 곳은 아예 없을 거고. 그건 그런데... 그럼 우리 농장이 자네 남편하고 거래 안 하면 되는 거네. 안 그래? 생각지도 못한 사장님의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알기로 사장님네 농장의 제일 큰 거래처가 남편 회사였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거래를 끊겠다는 말을 덥석해주니 고마운 한편으로 걱정이 됐죠. 사장님, 말씀은 너무 감사한데 그럼 당장 올해 수확한 건 어떡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계약 위반으로 고소라도 하면 자네가 바로 회사 차려서 사주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 그동안 계속 분기별로 계약서 새로 써왔잖아. 나도 이미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안 된대. 그리고 설사 문제가 좀 되면 어때? 벌금 좀 내고 말지. 같은 여자로서 또 외도한 남편한테 당한 피해자로서 내가 돕고 싶어서 그래. 그 심정을 나 말고 누가 또 알아주겠어? 사장님의 말에 참고 있던 서름이 폭발했어요. 저도 모르게 사장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 제가 진정된 것 같으니 사장님은 저와 재료 수급을 독점 거래하겠다는 계약서를 한 장 써주셨고요. 이걸로 남편과 단판을 지으라면서 절 보내주셨죠.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한 사장님에게 전화해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따지더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그리 곱지 않았나 보죠? 뭐라고요? 좋아요.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고소 못할 줄 알아? 이딴 식으로 갑자기 거래를 파기하는 법이 어딨어?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당신 콩밥 먹일 거니까.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내민 계약서를 분에 못 이겨 박박 찢어버리더군요. 참나, 어따 대고 화풀이야? 어차피 그깟 종이 쪼가리 찢는다고 이 현실이 달라질 것 같아? 당장 지금 들어오는 물량부터 생산 못할 텐데 어쩌나? 공장 가동 중단시켜야겠네. 닥쳐 이씨! 내가 그 농장 아니면 물량 생산 못할 줄 알아? 두고 봐.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다른 농장 찾아낼 테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잘 될진 모르겠지만. 그 뒤로 남편은 직접 발품을 팔면서 전국을 뒤지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 재료가 워낙 농사 기법도 까다롭고 품에 비해 돈이 별로 안 돼서요. 생산하는 농장 자체가 아예 씨가 말랐더군요. 결국 남편은 작전을 바꿨어요. 갑자기 집으로 기어들어와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나 그 여자들 진심으로 사랑한 거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것뿐이라고. 지금은 전부 다 연락도 안 해. 확인해 볼래? 어차피 이혼할 건데 내가 확인을 왜 하니? 내 눈만 더러워지게.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널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참기 힘든 고통인데? 당신 정말 왜 그래? 우리 수민이랑 수아 생각해야지. 애들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애들 아빠 자리 먼저 걷어찬 건 당신이야. 다른 여자들이랑 양다리 삼다리 걸치면서 뻔뻔썰에 놀아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애들 이름을 입에 올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이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여보,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정 이혼해야겠으면 한 사장님한테 말이라도 좀 잘 좀 해줘. 다시 거래해달라고. 그럼 내가 회사 절반, 아니 60% 당신한테 지분 줄게. 남편의 그 되먹지도 않은 제안에 헛웃음이 절로 났어요. 애초에 내가 100% 세운 내 회사인데 뭐? 60%? 웃기고 있네 진짜. 당장 꺼져. 안 꺼져?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미루고 있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동안 재산 분할 문제와 외도 증거를 모으는 일 때문에 미뤄두고 있었는데 드디어 복수의 때가 온 거였죠. 만반의 준비를 한 덕분일까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나온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남편과 순조롭게 갈라설 수 있었고요.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됐죠. 물론 재산은 절반 가까이 남편에게 떼줘야 했지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걸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네요. 그 뒤로 남편의 회사는 반부도 상태가 됐어요. 재료 수급이 안 돼 공장 가동을 멈췄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 사이에 저는 새 회사를 차리고 레시피 그대로 디저트 생산을 시작했고요. 요리 연구가 등 여러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한 끝에 몇 가지 신메뉴도 개발했답니다.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내놓은 디저트는 전부 다 대박이 났고요. 곳곳에서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쳤어요. 그러자 남편 편을 들던 거래처 사장들도 급하게 제게 찾아와선 어떻게든 거래를 뚫으려고 하더군요. 아니 미정씨, 내가 지난번엔 미안했어. 아니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모르쇠 했던 건데. 아니 그래 맞아. 나도 속으론 바람핀 박 대표. 아니 그 미정씨 전 남편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 근데 같은 남자로서 대놓고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재빠르게 말을 바꾸는 그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부대끼던지요. 그래서 보란듯이 비웃으면서 얘기해줬네요. 그런 같은 남자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변심하시면 어떡해요? 모른 척 해드릴 테니까 다시 남편한테 가보세요. 그 사이 방법을 찾았을지 혹시 알아요? 아이고 미정씨 정말 왜 이래? 우리랑 거래 끊으면 미정씨도 손해야. 안 그래? 아닌데요. 요즘 입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거래하겠다는 곳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물량 못 맞출까봐 걱정일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는 조강지쳐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리는 족속들하곤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회사까지 찾아온 옛날 거래처 사장들을 죄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보는 눈앞에서 소금까지 뿌려가면서 문전박대를 했죠. 그 구겨지는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혼 후 남편 인생은 벼랑 끝으로 떨어졌어요. 회사가 망해 수십억의 빚을 진 건 물론이고요. 정신 못 차리고 사채비까지 내서 다른 사업을 해보려다 그것도 고스란히 다 말아먹었죠. 애초에 제가 아니었으면 대표 소리도 못 들었을 능력 없는 남자인데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거지 신세가 되자 그 좋다고 쫓아다니던 상간녀들도 죄다 도망가 버렸더군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속이 시원하긴 합니다. 반면 저는 전 남편과 갈라선 후에 더욱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사업체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지금은 전문 경영인을 뒀고요. 좋은 남자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제일 컸는데요. 좋은 남자를 만난 덕분에 그 걱정도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편이 제게도 좋은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아빠거든요. 제 인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농장 사장님과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낸답니다. 너무 감사해서 계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 찾아가는데요. 그때마다 뭐 이런 걸 가져오냐고 화내면서도 얼굴 봐서 좋다며 따뜻하게 반겨주세요. 제겐 또 한 명의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고 할까요? 인생이란 이런 고마운 인연 덕분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썰밤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 생각나는 고마운 얼굴이 있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